연구하고 제가 또 이제 한의사니까 모든 건 진단 이 디진스에 대해서 IoT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진단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냐. 그런데 지금 좀 이게 그냥 들어도 이제 뭐가 뭔지 잘 이제 구분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돈을 벌 수 있느냐거든요. 회사에 일단은 이제 투자를 할 때 결정할 것은 이게 상용화가 가능하고 상용화 됐을 때 소비자한테 어필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가 첫째입니다.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쭉 이제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그 음성인식 일종의 말을 알아듣는 자체가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음성인식이 굉장히 지금 이제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고 인기를 끄는데, 이게 써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스마트폰도 운전하고 갈 때도 음성인식으로 활용, 뭐 병원 연결해 그러면 바로 걸어주니까 병원 운전하면서 찾아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리고 TV도 제 집에가 이제 KT를 쓰는데, KT가 이제 3년이 약정이 되니까 KT에서 더 속도도 빠르고 음성인식이 되는 기가진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조금 오르면서 기가진이로 바꿨어요. 근데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음성인식이. 리모컨, 저 애들이 그래요. TV 틀어봐 그러면 그냥 기가진이 부르면 네 그러면 TV 틀어줘 그러면 틀고, 몇 번 틀어 바로 틀어주고, 또는 리모컨을 써야 돼요. 그러면 리모컨 찾아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리모컨 신호가 울려요. 그러면 쓰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음성인식, 인공지능 음성인식 이게 대세가 돼가지고 지금 LG U+에서 지금 그 성공하고 선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수업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자, 클로바 프렌즈 U+는 이제 음성 인식이 없으니까 이게 네이버 클로버를 갖다가 도입을 했고, AI 리모컨 저기 이제 저게 바로 스테이션입니다. 우리 DGS 네콘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요게 저게 있어야만 모든 전자제품 이런 거 뭐 전등이고 뭐 이제 보일러고 이런 거를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AI 리모컨이 바로 저건 이제 스테이션이고, 요건 이제 음성 인식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그 LG가 저걸 만드는 곳이 다원 DSN이란 광주 광역시에 있는 업체예요. 요건 바지 업체입니다. 특허 도용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하면 이제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이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지 업체를 내세웠는데 그게 다원 DSN이다. 요거는 DGS 스테이션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용을 했는데도, 이제 도용을 하는 것은 이제 DGS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 한 서너 명이 되는데, 그 퇴직 직원들을 포섭해가지고 자료를 빼가지고 그렇게 도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2015년만 해도 DGS와 같이 뭐 독일 전시회도 가고 계속 이메일로 정보 자료 다 빼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용해서 만든 게 이건데, 최근에 이제 확인한 것은 저게 분량이 꽤 많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이 IoT 기술이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DGS가 10년 동안 연구한 기술이었다. 2009년도 스마트폰 아까 설명드렸죠. 우인기 대표님이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IoT 연구에 들어가가지고 개념도 없을 때 제품을 출시한 게 2013년 6월 달에, 그리고 홍보에서 출시한 게 2014년에 이제 네콘 그 서비스 네콘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국내 통신 3사는 이때부터서 2014년부터서 IoT 연구에 들어간 겁니다. 거의 DGS 기술을 모방하고 또 정보 빼내고 해가지고 지금 짜집기로 여러 업체들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통신 3사의 IoT고, 그런데 이게 짜집기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실제는. 그리고 오리지널 IoT는 DGS가 유일하다. 그리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왜냐하면 삼성도 철수할 정도로. 아까 질문하셨는데 다른 대기업이 뛰어들면 어쩌냐. 대기업은 통신사뿐인데 통신사도 별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LG가 지금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으로 한 1월이나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허 침해로 인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을 안 했던 것은 LG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홍보가 돼 버렸어요. 네, LG로 인해 가지고.
가수가 노래를 낼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음반 제작비가 아니고 홍보비예요. 음반 내는데 1억 들어간다 그러면 홍보하는데 2,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홍보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게임 제작도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홍보는 그 몇 배, 2, 300억이 들어서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가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LG 이 인공지능 리모컨 때문에 엄청나게 홍보가 돼버렸어요. 사실 2달 전만 해도 디젠스 굉장히 암담했어요. 힘들고. 예. 이런 제품 갖다가 그 네콘 제품 2014년에 출시된 거 뭐 무인 보장, 이제 무인 매장이나 보안 또는 뭐 이 가게 이런 보안 쪽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LG가 저걸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온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모아져 버린 거예요. 특히 난리가 난 것이 케이블 업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그 마케팅 여기 저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했더니 케이블 업체가 더 난리더라. 그 상황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케이블 업체는 IPTV하고 통신 3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LG 플러스가 저걸 막 이제 선전하면서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또 편하거든요. 이게 KT 기가진이 있고 LG 있고 음성으로 TV 끄고 켜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요. 근데 케이블 업체는 이게 구닥다리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저런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입자를 뺏기고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는데 갑자기 디지엔스가 이제 나타나니까 이 설명해가지고 들으니까 바로 이거구나. 이거면 통신 3사에 대응해서 이 고객들을 유지하고 더 신규로도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현대 AGCN 그냥 전체 아까 130만 가입자들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다 깔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로 경쟁이 없다 그랬잖아요. 각 지역이 나눠져 가지고 케이블 업체가 이렇게 좋으면 홍보가 되니까 서로 권하는 거예요. 즉 모든 케이블 업체가 이 디지엔스 IoT를 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 클로버로 같이 응용을 할 것이다. 이 두 개가 묶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케이블 업체가 1,400만 가입자인데 자 보십시오. 대개 3년 약정이에요. 그럼 앞으로 3년 안에 그 1,400만 명은 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재계약 시에 케이블 업체는 디지엔스 그 네콘 스테이션하고 네이버 클로버를 무료로 제공을 할 거예요. 네이버 스테이션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클로버가 6만 원 정도에서 16만 원인데 재계약할 때 이거를 선물로 주면서 소비자들한테 그 기존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음성으로가 제어가 되면서 외부에서 가스 차단기 같은 거, 전등 같은 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제어가 가능해요. 이거는 엄청난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뺏기지 않고 이제 음성인식 되는 IPTV로 바꿔볼까 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남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보다시피 3년 동안 1,400만 가입자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냥 케이블을 쓰던 사람은 변화 없어요. 굳이 안 바꿔요. IPTV로. 근데 지금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음성인식이 워낙 편하니까 저 편해보자 하고 바꿔버리면은 IP 이제 그 케이블 TV 업체가 굉장히 가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기 상황에 구세주처럼 디지엔스가 나타났다. 디지엔스하고 이 네이버 클로버하고 결합시키면 IPTV 통신 3사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통신 3사는 이 KT 기가진이는 딱 그 TV만 재야 되는 거예요. 전등이나 이런 가전제품은 안 돼요. 그 셋톱박스하고 TV만 음성으로 제어가 돼요. KT 같은 경우에. LG는 다 되는데 그거는 DGS 이 특허를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특허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걸 막아버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통신 3사도 이 DGS IoT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 뭘 하려면 TV 외에 전등이나 뭐 보일러 이런 가스차단기 이런 가전제품을 제어하려면 통신 3사도 디지엔스 기술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케이블 업체 통신 3사 이 동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3,100만 거기를 다 디지엔스 까는 거고 스테이션이 10만 원이니까 3,100만 되면 3조 1천억이 매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통신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일본, 미국, 중국 뭐 전 세계 됩니다. 한경희 그 생활과학 그 대표가 계속 이제 디지엔스 반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겠다 난리를 쳤는데 문제는 독점권을 달라 욕심이 나가지고 내 사업이 이거다. 이제 부도도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홈쇼핑하고 온라인 판매 독점권을 달라 그래서 DGS 노해가지고 안 됐는데 이 한경희 그 대표가 이제 차세대 이제 제기를 한 아이템으로 이 스마트 홈을 정하고 1년 전부터서 뭐 중국, 한국, 일본 이쪽으로 세 개 국가를 다 뒤졌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있는 데를.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LG에서 이제 떠들고 어쩌고 하다가 검색하고 해서 뭐 소송 문제도 있고 특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DGS를 알고 와가지고 바로 이거구나. 1년 동안 헤매다가 못 찾았던 거를 DGS가 상용화 제품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DGS를 실제로 2014년부터서 네콘을 서비스하고 있고 저도 병원에 설치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있는데 바로 작동 잘 되고 카메라 켜고 뭐 전등 끄고 그냥 보안까지 전부 다. 그래서 DGS는 이 상용화가 이미 2014년부터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 예, 이 테스트가 완벽하게 된 제품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네이버는 이 홍보에서 영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케이블 업체하고 우선 네이버 두 군데만 잡아도 내년 매출이 어쩌면 이 조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얘가 아까 매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저기 매출에 왜 조 단위가 가능하냐?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자금이나 양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통신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빨려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아까 그 케이블 업체가 1,400만 가구인데 3년 동안 교체한다 그러면은 1,400 잡고 이제 10만 원씩 잡으면 1조 4천억이니까 3으로 나누면 약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케이블 업체만 3년 동안은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단축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IPTV로 이게 빠져나가니까 만기가 1년 정도 남았으면 지금부터서 이걸 바꿔줄 거니까 바꾸십시오 해서 재계약을 하면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케이블 업체가 다 바꾸려고 할 것이다. 또는 신규 가입자들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업체가 엄청난 것이다. 이 통신사. 자, 이 매출은 자, 은기 대표님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양산이나 이런 자금 문제를 고려해서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매출을 그건 사업 설명에서 설명해줘라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현실적인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그 단품 판매를 하면은 재구매 소요 기간이 몇 년으로 보십니까? 단품 판매는 그 제품 내구성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번 팔면은 네. 예를 들어 케이블 TV 가입자가 케이블 TV 회사에서 주던 자기가 사던 처음에 최초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몇 년 걸립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3년마다 바꾸니까 3년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3년마다 바꾸니까 3년 뒤에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걸로 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매출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스테이션 하나가 10만 원인데 이것만 깔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케이블 업체에서 영업을 할 건데 뭘 영업을 하냐면 일단 이거는 보고요. 아까 저기 저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가격표. 그 현대 HCN에서 영업하는 거. 그 가격표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99,000원 막 이렇게 해서 제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IoT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효용성이 굉장히 많은 게 어떤 면에 있냐면 40, 50대 주부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하도 가스를 끄고 켜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껐는데도 급하게 어디를 가다가 보면 야 이거 내가 가스를 껐나 켰나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안 껐으면 이제 불안하니까 차 타고 가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집에 와서 확인을 해요. 이런 경우가 제가 환자들 대상으로 얘기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 IoT로 된다 그러면 저기 현대 HCN 컴플레인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스마트폰을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냥 꺼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가스 집에 갈 필요도 없이.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은 거 미리 겨울에 미리 틀어놓고 에어컨도 미리 틀어놓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은 이제 스테이션이고 가스 차단기를 할 때는 별도로 그게 또 가격이 붙어요. 가스 차단을 하려면 그 차단기가 가격표가 얼마인가요? 뭐 한 10만 원 정도 붙나요? 네,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스마트 지금 그 두 번째 거가 기본 스테이션이 이제 99,000원이고 그 밑에가 이제 스마트 가스 쿡인데 가스 차단기거든요. 11만 5천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해야만 그 차단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머지 전등이나 이런 전등 스위치는 이제 66,000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케이블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최소고 최대는 그 한 가구당 DGNS 매출이 한 3, 40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400만 가구 곱하기 이제 10만 원 또는 20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3년 안에 매출이 이거는 그냥 조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조 단위로 나오더라도 네. 그거를 뭐 10년 쓸 수 있다든가 20년 쓸 수 있으면은 네. 그 뒤에가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3년 정도 기간을 보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3년 동안 이제 뭐 몇 조 정도 매출을 발생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요거는 케이블 쪽만 그런 것이고 일본이나 국내는 그냥 집어치우고 그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또는 미국, 유럽 쪽으로만 이걸 진출을 해도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예. 그래서 이 케이블 업체 쪽만 매출이 이렇게 돼요. 자, 문제는 요거는 매출 예상인데 실제는 다릅니다. 실제는 뭐냐? 생산 자금, 양산 캐파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매출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는데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양산의 문제는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요즘 굉장히 좋은 그 상황입니다. 자금만 있으면 지금 구미에 지금 그 모든 그 공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대부분 전부 다 베트남이고 어디다 빠져나가가지고 전부 다 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만 있으면 양산은 얼마든지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대도 생산을 하려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현실의 문제는 이제 자금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케이블 쪽만 이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이버. 네이버가 굉장한 회사고 굉장한 이제 그 많이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이제 홍보 영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DGNS를 선택했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네이버가 DGNS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업체가 IoT 쪽으로는 DGNS 뿐이고 DGNS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자, 통신 3사는 자기 제품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간다. 그래서 서드 업체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업체, 서드 업체가 필요한데 서드 업체로는 DGNS가 유일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아예. 개발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금도 문제고 그래서 또 지금 개발해도 늦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DGNS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네이버가 왜 DGNS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딱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네이버 아까 그 클로버는 그냥 음성인식 스피커예요. 인공지능이죠 이제 말 알아듣고 하니까.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 자체로 음악 들어주고 그냥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뭐 검색해주고 그걸 음성으로 이제 얘기하면 음성을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DGNS IoT가 결합되면서 TV를 비롯해서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리고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DGNS IoT니까 외부에서 밖에서 또는 해외에서까지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클로버만 있는 것보다도 DGNS랑 결합되면 그 반쪽짜리가 완벽하게 그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클로버가 너무 편해지니까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네이버가 기존에 판매된 클로버 100만 대 그 구매자들한테 이 광고문을 보내서 이 DGNS랑 같이 쓰도록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면 그 네이버 클로버를 갖다가 구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 유행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인데 50% 정도는 살 것 같아요. 예. 100만 대 팔렸는데 그 중에서 절반 50만 대 정도는 DGNS 네콘을 도입을 할 것이다. 스테이션 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50만 대 10만 원 500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1월부터서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에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DGNS 뭐 100만 대에서 한 200만 대 IoT가 올해보다는 또 틀리니까 내년은 이 음성인식이 계속 이제 알려지고 편하다는 거 알려지면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 100만 대면 내년에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 100만 대에서 200만 대는 팔린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디젠스가 결합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TV랑 뭐 보일러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특히 클로버만 갖다 산 사람은 불편해요. TV도 제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젠스 IoT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일본에 이제 그 카카오톡이 라인이죠. 네이버에 7,800만 가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소개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7,800만 명의 거의 뭐 절반 정도는 그래도 2, 3년 안에 그걸 사지 않을까. 이것도 조 단위로 나옵니다. 이 통신 쪽은 어떤 사람을 보면 작년 매출이 뭐 10억, 2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년 만에 1조 매출이 발생하느냐. 통신 쪽은 가능합니다. 통신 쪽은 딱 채택이 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영업도 필요 없이 무조건 다 깔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신은 가능하다. 이 DGS는 통신하고 관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자금이나 이런 생산 자금이나 이런 것만 이제 확보가 되면 내년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 단위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매출액 그거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매출액은 현실을 감안해서 달성할 수 있는 매출을 아까 1년에 첫해 내년에 1,200억 두 번째에 4,800억 4,975억을 해놨대요. 그 다음에 3개년 차에 이제 1억으로 1조 정도 그렇게 이제 해놨었던데 이거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수치를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매출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케이블 업체에 깔리는 속도 만약에 케이블 업체가 이건 지금 해야 돼 IPTV에 대응해서 최대한 시간에 깔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 50%가 깔릴 수도 있어요. 1,400만 가구 중에서 서둘러가지고 700만 가구가 깔릴 수도 있다. 그리고 네이버가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달에 뭐 10만 대, 20만 대 팔리면서 디제스를 같이 판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양산인데 그거는 자금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생산이 됩니다. 이쪽은 문제 없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텅텅 빈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를 가진 그런 기술자들이 지금 구미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금만 되고 주문만 있으면 발주량은 한 달에 뭐 몇십만 대까지 막 늘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0억이라는 매출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게 내년에 1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회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이 클로버하고 디젠스하고 결합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 그럼 이제 역으로 디젠스만 있고 클로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디젠스만 하면 이제 클로버 없어도 되느냐? 근데 디젠스만 있을 때는 이제 가전 제품을 할 때에는 이 음성 인식에 그 편리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일단은 디젠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 음성으로 아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별도로 그런 음성 그런 어떤 기술을 결합시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이도 현재 지금 그 개발된 디젠스 내건 상태로 네이버 클로버만 결합되면 음성으로 모든 전자제품을 집이고 아니고 바뀌고 해외고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다는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제품이 하나 탄생하고 이것은 앞으로 일본 또 중국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통신 그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DGS 기대되는데 이거는 예측 불허다. 사실은 DGS 매출은 예측 불허고 이거가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국내 판매하고 일본 라인 쪽 그다음에 이 국내 케이블 회사의 그 이제 호응도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중만 들어오면 이제 자금 만들어서 양산을 하면 되니까 내년에 당장 1조 정도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 회사가 바로 이제 디젠스고 이게 10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모든 회사는 10년 동안 거의 중소기업의 한 그 100개 중에서 10년 뒤까지 살아남는 회사는 대개 100개 중에서 10개가 안 됩니다. 살아남아 있는 것도 겨우 그냥 이자 주고 이런 정도. 그런데 디젠스는 10년 만에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LG 그 특허나와 디젠스가 추가 특허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또 정치권이 지금 이 특허 침해에 대해서 이 대기업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징벌적인 이런 책임 또는 판결 이런 보상 이런 것을 지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들리는 말에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금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LG가 좀 혼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만 이제 해서 이건 제대로 이제 대응해서 LG만 이거 막히면 통신 3사도 지금 KT하고 SKT도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가 특허 도용을 했는데 이게 무사히 넘어가면 자기들도 그냥 응용해서 도입하려고 눈치 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LG가 이제 특허에 의해서 이제 조치를 받으면 통신 3사도 자기들도 DGNS 이거를 다 응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TV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을 다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DGNS가 그냥 핵심 기술로 다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라인에서 이제 네이버 가겠지만 일본도 그 영업망이 이제 그뭐 여러 이제 방송사나 이런 쪽으로 대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 영업망만 뚫으면 이제 굉장한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온페이스하고 지금 온페이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일본이 지금 그 굉장히 지금 영업망이 구축이 돼 있어 요 DGNS IoT를 영업 해외 영업 쪽을 담당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지금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현실적인 이제 최소 수치로 잡아놓은 목표치고 DGNS의 그 앞으로 매출이나 성장성은 예측 불허다.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좀 질문 제 설명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업이익률 혹시 보수적으로 잡은 의자? 지금 저희 이 영업이익률을 단순 제조회사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해 못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앱이 깔리면은 한 집에 앱이 3개 깔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앱에다가 저희가 추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빅데이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로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면은 실시간 시청률이 나옵니다. 맞죠? TV 채널을 바꾸니까 그 시청률 정보는 리서치 기관에 팔면은 엄청나게 돈 받을 수가 있어요. 완벽한 실시간 정보거든요. 3,000개 가구에다가 다 기계 장치해가지고 그 집 똑같은 집에서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 사실 리서치 기관이 시청률 정보가 나오는데 이건 앉아서 그냥 완벽하게 지금 현재 누가 어느 집에서 누가 뭔 TV를 보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온스토어에서 나오는 데이터.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을 저희가 다 안 시켰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지금 이 제품 판매할 때 매출이익은 40% 정도 됩니다. 매출이익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 업체고 개발 업체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옆에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같으면은 이 정도 영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쉽게 말해서 매출 대비 개발자들 인건비 이런 거 인원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잡은